노도부대 보병 제2사단 이야기 24 제17연대 이야기 12 안강 기계전투 두 번째 1950년 8월 17일 수도사단 제18연대와 수도사단의 일시 배속된 제17연대는 북한군 제12사단을 몰아내고 기계를 탈환했습니다. 이어서 제18연대가 기계의 북쪽 지역 고지군들을 점령하며 북한군들을 몰아냈습니다. 이렇듯 기계 남쪽에 이어 북쪽 고지군을 모두 잃은 북한군 제12사단은 슬슬 비악산과 운주산으로 숨어들기 시작했고 국군은 이를 완전히 박멸하고자 제1, 제2 육격대대와 제8사단 제10연대를 추가로 투입합니다. 8월 18일 집중포화를 견디지 못한 북한군 제12사단이 비악산과 운주산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그 틈을 타고 제17연대와 수도사단 제18연대가 공격하여 기계 탈환에 성공한 다음 제8사단 제10연대는 구지동까지 진출합니다. 이렇듯 안강 기계 방면에 급한 불이 꺼지자 국군 제8사단 제10연대는 제1사단에 배속되어 다부동 방어전에 투입되기 위해 떠났고 대신 제1 육격대대를 제8사단에 배속하여 포항전선을 지키게 했습니다. 8월 26일 북한군 제12사단은 비악산에서 제766 육격부대 잔존병들을 규합해 군세를 늘린 다음 야간에 기계를 다시 점령했습니다. 뒤이어 경주로 진출하기 위해 운제산까지 점령했고 이에 국군도 제18연대와 제26연대, 제17연대를 차례대로 투입해 이들의 기도를 분쇄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 다부동에서 동쪽으로 이동 중인 북한군 제15사단이 자양, 영천 쪽으로 내려올 계획을 세우기 시작함으로써 전황은 새 국면을 맞이했고 8월 29일 북한군 제15사단이 국군 제8사단, 제16연대가 지키던 포항 봉화봉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후 포항과 경주를 지키기 위한 전투가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되어 전선이 역전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8월 20일에는 앞서 해체되었던 국군 제7사단이 가장 먼저 재창설되었습니다. 그 뒤로 국군 제7사단과 제6사단, 제8사단 등이 군이 의성, 영천, 신영, 그리고 포항 일대에서 피말리는 공방전을 벌입니다. 한편 수도사단에 일시 배속되었다가 독립연대로 복귀한 제17연대는 안강읍에서 수도사단 예하 기갑연대, 제3연대와 미 제17연대 제3대대 등과 함께 무릉산, 칠보산, 곰개봉, 호명리선에 배치되어 이 일대에 흩어진 북한군 제15사단과 제12사단 잔존병들의 경주 침투를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9월 6일 새벽 2시 칠보산 곰개봉을 사수하던 국군 제17연대와 무릉산의 제3연대 정면으로 북한군 연대급 공세가 시작되었고 새벽 4시경 소수의 적이 갑살리 방면으로 침투를 시도하여 방어진지를 일시 빼앗겼으나 곧 역습하여 격퇴했습니다. 한편 무릉산의 국군 제3연대는 적의 주공이 집중되자 고전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적 일부가 난전을 틈타 무릉산과 곰개봉 사이의 능선을 넘어 후방으로 침입했습니다. 그중 몇몇은 제17연대의 후방까지 공격했고 또 몇몇은 청령리까지 내려갔으나 여기엔 미 제17연대 제2대대가 집결 중이어서 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3연대는 병력을 수습한 후 후방 검단이 능선에서 철수하여 저항을 이어갔고 제17연대도 갑살리로 진출한 병력들을 곰개봉으로 남하시켜 곰개봉에 제2대대를 주둔시켜 방어에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곰개봉 정면으로 몰려든 적들과 백병전이 전개되었고 결국 제17연대 제2대대는 곰개봉을 빼앗기고 부득이 철수했습니다. 이렇듯 곰개봉을 빼앗긴 상황에서 연대장은 예비대인 제3대대로 역습을 감행했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고지 오부 능선의 진지를 편성하고 대치했습니다. 이렇듯 뺏고 뺏기는 공방전을 벌이며 결국 곰개봉을 빼앗았으나 9월 11일 제2대대는 5번째로 곰개봉을 빼앗기고 철수했습니다. 9월 12일 이렇듯 곰개봉을 5번이나 빼앗긴 책임을 물어 수도사단장 송효찬 대령은 제17연대 제2대대장 조영구 소령을 해임하고 유창훈 소령을 제2대대장으로 임명합니다.
공개봉을 5번이나 빼앗기는 등 제2대대의 성과가 지지부진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이렇게 대대장을 교체한 뒤 오후 4시경 제2대대는 특공대 12명을 뽑아 공개봉 정상부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공개봉을 탈환한 직후 관측반의 실수로 공개봉 정상부에 폭격이 집중되어 특공대가 전멸하는 비극적인 일도 일어납니다. 9월 13일 오후 3시 국군 제17연대 제2대대가 2시간가량 접전 끝에 공개봉에 북한군들을 완전히 축출하자 육군본부는 반격 명령을 하달했고 미 8군도 총공격을 위한 전투 편성을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들이 사실이라면 제17연대 제2대대는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17연대는 미 제7사단에 배속되어 한국군 보병으로는 유일하게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합니다. 미 제7사단은 9월 11일 일본 고베에서 출발하고 한국군 해병 제1연대는 9월 12일 부산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제17연대도 12일경 부산을 출발했을 것이고 역순으로 생각해보면 이동하고 배에 승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9월 10일 이전부터 작전에 참가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17연대 제2대대가 9월 13일까지 안강 공개봉에서 전투를 치렀다는 것은 제2대대 전체 또는 일부가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하지 않고 안강 기계전투에 잔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가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인천 상륙작전 직후인 9월 19일 안강면 전투에서 제17연대 소속 김용식 일병이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김일병의 전사 기록은 국가보훈처 문서로도 확인되는데 그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9월의 전쟁 영웅 김용식 육군 1등병 선정. 국가보훈처는 김용식 육군 1등병을 2017년 9월의 전쟁 영웅으로 선정하였다. 김용식은 1950년 8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기계 안강지구 전투에서 습격 임무를 수행할 특공대에 자원했다. 기계 안강지구 전투는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던 기계와 안강 등지에서 북한군 제12사단의 남진을 저지한 전투였다. 이 전투 과정에서 군사적 요충지인 비악산을 탈환하려는 아군의 작전에 북한군이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이에 김용식이 소속되어 있던 부대에 습격 임무가 주어졌고 당시 그는 수도사단 제17연대에 배치된 지 며칠 안 된 신병이었지만 고참병들도 겁내는 돌격작전에 뛰어들었다. 김용식은 전투 경험이 거의 없었으나 조국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용기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침투대열의 선봉에서 적 경계병을 신속히 처치하고 기습 사격과 과감한 수류탄 투척으로 적 진지를 초토화시켰으며 적 군관 1명을 포함한 15명을 생포하였다. 이 전투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북한군 제766 육격부대는 해체되어 제12사단으로 흡수되었다. 이후 김용식은 1950년 9월 19일 안강 시가지 전투에서 척후병을 맡아 정찰하던 중 북한군의 만행을 목격하게 된다. 의분과 정의감이 끌어오른 그는 소대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적군 6명과 교전을 벌여 모두 사살한 후 장렬히 전사했다. 국가수호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꽃다운 청춘을 바친 김용식 1등병은 사후 태극무 공훈장을 수여받았다. 제17연대 소속으로 1950년 9월 19일 안강전투에서 전사한 김용식 일병은 그 뒤 병으로서는 최초로 태극무 공훈장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제17연대가 한창 서울 수복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일단의 제17연대 병사들은 포항 북쪽 안강 지역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제17연대의 안강 기계전투 이야기를 마치고 인천 상륙작전과 이어지는 서울 수복전투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